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6월 29일 일본, 미국, 호주, 한국 그리고 유럽 공동체인 EU의 공동 개최로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은 납치 피해자 가족 중에서 요코타 미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타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이자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사무국장인 이즈카 코이치로 씨가 육성으로 직접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코타 타쿠야 씨의 발언입니다. 세계 곳곳에 걸친 북조선에 의한 납치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한마음으로 오늘 모이게 된 것을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누나인 요코타 메구미는 13살 때 일본 국내에서 북조선 공작원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납치되었습니다. 올해로 납치당한 지 46년이 됩니다. 저희 누나 메구미를 비롯하여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 가족과 형제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늘도 빨리 구하러 와달라고 목소리를 죽이고 호소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형제의 인권이 계속해서 침해당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짓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북조선의 일방적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46여 년 전에 이루어져 가족의 유대는 찢겨지고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납치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세대에 고령화는 가차없이 진행되고 있어 상봉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건재하게 생존해 있는 동안에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회와 구원회가 요구하는 대답은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단계적 해결이나 부분적 해결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나 조사위원회의 설치로 인해 무의미하게 시간을 끄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24시간 엄중한 감시하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조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해결할 의사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회와 구출회는 금년 2월에 금년도의 운동 방침을 작성했습니다.
부모 세대 가족이 생존 상태에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일괄 귀국이 이루어진다면 일본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제안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의 기시다 총리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납치 문제의 전면 해결과 납치 피해자와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와 가족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이 안고 있는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양측에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시다 총리께서 강력히 말씀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저 납치된 가족이나 형제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일본 귀국이 실현된 후에 북조선에서 보고 들은 비밀을 알아내어 폭로한다거나 모든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에 있을 일조 국교 정상화 협상을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디 우리의 이 생각을 믿고 정상회담에 응해주십시오. 김정은 위원장님, 당신이 따님이신 주예스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우리들의 딸과 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이나 공포 속에서는 아무것도 밝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주예스의 아버지로서 조속히 인권 문제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여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용기를 내어 모인 우리들은 가족과 형제를 되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갑시다. 말의 힘을 믿고 행동해 갑시다. 여러분, 앞으로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즈카 코이치로 씨의 발언입니다. 저희 어머니 타쿠지 야이코는 45년 전 6월 29일에 갑자기 1살이었던 저와 2살 된 누나를 남겨두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행방은 24년 동안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02년 9월에 일조 정상회담에서 어머니의 행방이 판명되었습니다. 북조선은 어머니를 납치한 것을 인정했으나 1987년 북조선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사에서 사실은 다르다고 판명되었습니다. 북조선 측의 타구지 야이코 사망이라는 보고는 일체 근거가 없으며 2002년 북조선이 제시한 사망 진단서 역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에 북조선이 새로 제시한 교통사고 보고서라는 자료에도 타구지 야이코라는 이름도 그녀의 북조선 이름인 이은혜라는 이름도 일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일본인이 북조선에 납치된 경우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17명에 이릅니다. 이 중 5명은 2002년에 귀국을 했지만 그 후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머지 12명이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이 12명에 대해서는 8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입국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설명에도 부자연스러운 점이나 모순점이 많아 사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북조선에 의한 납치 사건은 일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귀국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 외에도 한국, 태국, 루마니아 등의 국민들이 북조선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 2월 유엔이 발표한 COI 보고서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등 여러 나라에도
납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사건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어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조선은 납치 피해자의 반환을 위한 협상이나 협조에 응할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납치 사건 발생 이후 40여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경과하고 있어 진정한 해결을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북조선에 있는 납치 피해자와 일본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각각 살아서 건강할 때 귀국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 귀국을 기다리던 가족들이 사망했습니다. 2020년에는 요코타 시게루 씨, 아리모토 가요고 씨, 2021년에는 다구치 야에코 씨의 큰 오빠이자 저의 양아버지시였던 이즈카 시게오 씨 등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도 북조선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가족들도 고령이 되고 있어 납치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두려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으로 상봉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북조선을 증오와 분노만으로 볼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우리들이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선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회는 올 5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의 생각과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1. 일본의 대북 협상에서 핵 미사일보다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를 우선시하고 싶다. 2. 부모 세대의 가족이 생존해 있을 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이 실현된다면 일본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면담한 분들로부터 거의 다 양해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피해자 가족은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 실현된다면 돌아온 납치 피해자로부터 비밀을 캐내거나 일조 국교 정상화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납치 피해자와 그저 조용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일조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매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는 남은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김정은 위원장과 북조선은 과거의 불필요한 굴레에서 벗어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 결정을 내리고 경제 제재 해제와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모색하여 새로운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의 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의 매체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방출 계획에 대해 비난하는 것과 함께 국제원자력 기관에 대하여 방출 계획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국제원자력 기관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방출 계획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원자력 기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원자력 기관이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원자력이 평화적 이용에서 군사적 이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며 1957년 유엔 산하의 자치기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176개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문이 약자로 IAEA라고 부릅니다. 북조선도 IAEA에 가입하였습니다만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계기로 하는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북조선은 IAEA 탈퇴를 표명하고 가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탈퇴를 표명한 나라로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해일에 의해 전원을 잃어 원자로에 냉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관계자들의 정열적인 노력에 의해 원자로를 냉각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많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이 날마다 발생하고 그것들은 정화 처리되어 탱크에 보관되고 있었지만 이 처리수가 해양 방출될 계획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 계획은 인류의 생명 안전과 생태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선전하였습니다만 그것은 과학을 무시하는 악의의 목적을 가진 선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조선 당국의 핵오염수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오염된 물을 인체에 해가 미치지 않는 안전한 수준까지 처리한 처리수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하여 방출 계획은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일치하고 있다는 IAEA의 포괄 보고서가 그로시 IAEA 사무국장으로부터 기시다 총리에 제출되었습니다. IAEA는 2년에 걸쳐 처리수 방출 계획 등의 안전성을 검증해 왔지만 검증한 결과 처리수의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는 무시할 만한 방사선 영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제1원자력 발전소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처리수의 방출 및 방출 후의 안전성 평가를 계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국장은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석상에 있는 컵의 물을 가리키며 트리튬은 어디에나 있고 이 컵의 물 속에도 들어있다. 처리수 속에서의 수용도 가능하다 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검증도 받지 않는 북조선의 핵 개발 시설이야말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매우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대도시는 물론 전국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장 등에서의 폐기물을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 일대가 일반인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북조선 최대의 우라늄 생산지로 알려져 있는 평산 우라늄 광산에 저는 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라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검은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어 주변에는 풀도 자라지 못하고
탁한 공기로 숨쉬기가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해마다 많은 비가 오면 검은 물과 함께 탁한 공기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그 검은 물에는 각종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IAEA 검증은 일본, 미국, 한국 등 11개국의 원자력 전문가가 2년에 걸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이번에 해양 방출되는 처리수에 포함된 방사선 양은 렌트겐 검사를 받을 때 나오는 방사선보다 약 1만 배나 적은 양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환경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나라이며 북조선은 과학적인 검증을 무시하고 비난하기 전에 일본의 환경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국제원자력기관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방출 계획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 그리고 1999년의 히트곡 우타다 히카루의 포스트 러브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 그리고 우타다 히카루의 포스트 러브 두 곡을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